이준석의 자유와 이준석의 착각. 보수는 망아지처럼 까불지 않는다. 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섹시하고 경쾌하고 자유로운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을 덩달아 공격했죠. 최고위원 회의 전날 페이스북에도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자, 어떤 말을 했냐? 개인 자격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준석 위원의 개인적인 지지를 최인호TV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1980년대 피와 땀으로 먼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그것을 요구하는 홍콩의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는 개념상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홍콩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란 우리가 80년대에 주장했던 6월 항쟁에서 이야기했던 체육관 대통령이 아닌 직선제,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직선제 투쟁을 한 것처럼 홍콩 사람들은 보통선거라는 명사와 평등선거라는 명사를 쓰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보통선거라는 말과 평등선거라는 말을 쓰면서 싸우진 않았죠.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인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어도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 중국몽을 꾸고 한국은 중국의 말에 붙은 파리처럼 찰싹 붙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지 못할 것이기에 바른미래당은 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 결의를 하고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할 것을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겁자. 순수한 민주주의는 보편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절대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휴전선 이북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유사민주주의는 배척의 대상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의 외침을 지지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자,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보수정당의 미래, 그러한 미래한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진정한 보수의 진정한 심리적 성향과 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성향과 태도를 스스로 먼저 갖춰야 합니다. 보수는 특히 나라의 살림살이와 외교, 국방 전체를 책임지려는 책임 보수는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기민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되 극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경거망동은 보수가, 책임 보수가 극도로 기피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수입니다. 현 질서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위에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일체의 경향을 보수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익을 중심으로 살벌하기 그지없는 웃음과 경계의 눈과 악수하는 손들과 협상들과 회담들과 성명들과 협정들이 오고 가는 그 국제 외교의 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수천만 국민의 실존이 달려있고 이익이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지구촌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청소나 대량 학살 등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사태의 추이를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웃 국가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게 국정과 외교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보수 정권에 대하여 보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행동 양식, 외교 양식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주권의 가치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한다고 쉽게 판정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가치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힘센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방식을 다른 힘없는 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모습입니다. 완벽히 압도할 힘을 갖추지 않은 나라,
생채기를 훨씬 뛰어넘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나라가 힘이 제법 생겼다고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방식을 힘센 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용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타국의 주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국정을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이란 내치와 외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 비판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이구아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발빠르게 공인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6월인데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은 여전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고 베네수엘라는 아직 이구아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1월의 이구아도 지지 성명은 2월에 열리는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의 이구아도 지지 대열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당시에 이준석 최고위원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안 하셨지요? 잘했다, 잘못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지요? 개인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는 일들과 마주해야 할 때도 많은 법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비겁을 내세우고 칼 같은 입장을 요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황교안 당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화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굳이 표명해야 할 입장이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이 평화롭게 사태가 수습되어 더욱 밝은 홍콩의 미래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외교고 그런 성숙한 외교를 이 나라의 보수 시민들은 원합니다. 그 힘센 나라 미합 중국 대통령,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 분쟁, 전쟁 중인 미합 중국 대통령 트럼프도 자기 어깨에 걸려있는 정치적 외교적 무게를 느끼고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발언합니다. 들어보시죠. So I hope it all works out for China and for Hong Kong. So I hope it all works out for China and for Hong Kong.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신중한 발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존과 생명과 이익을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발언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겁 운운을 언급하는 것은 소화병적인 자세입니다. 이준석 위원의 홍콩 시민들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저 역시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개인적 지지에서 그쳤으면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그런데 남의 나라 일을 국내의 정쟁에 이용하는 듯한 치졸하고 가벼운 정치인의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오래 정치하실 건데 제 충고를 흘려듣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서 경거망동은 독약입니다. 보수의 마인드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길 권합니다. 이준석 위원의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발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 정당은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무 방향을 향해서나 막 까도 됩니다. 중국몽이 아니라 미국몽을 꾼다며 정부를 까도 되고 트럼프도 막 까도 됩니다. 이 위원이 따르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게 국정을 책임질 일이 없는 소수 정당이 누리는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 너무 만끽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자유로운 루저가 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너, 승자가 되려면 나라 일 전체를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심인데요. 그러한 시각을 함양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치인다운 정치인, 정치다운 정치 한번 하지 못하고 정치인다운 정치인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서 바쁘게 호출되는 트러블 메이커, 핫 이슈 방송인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다운 정치인 한번 되어 보시려면 제 말 꼭 명심하세요.